결혼할 때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왔는데 당시 아내는 모은 돈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신혼여행까지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통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하는 거라지만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잘 생활하면 될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을 아내한테 주고 혼수를 해결했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한숨을 푹 쉬길래 걱정 말라고 하면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신혼집 들어가고 며칠 뒤에 아내는 여자가 결혼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남들보단 많이 해온 거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그런 얘기 꺼내서 또 싸우지 말자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가 혼수해온 게 많이 한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내 계산법이 집은 시댁에서 해준 거니까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외하고 나면 서로 비슷하게 해온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방식에 이젠 진저리가 날 정도예요. 도대체 이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결혼 후에 혼수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없는데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를 계속 꺼내요. 자격지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외벌이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해요. 아내는 전업주부죠. 그래도 저는 나름 집에서 외롭게 살림하는 아내를 알아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빨래도 같이 해주고 설거지도 일찍 퇴근하면 꼬박꼬박 해주고요. 비염 있는 아내 때문에 친구 청소기도 매일 돌리고 잡니다. 한 번은 친구 청소기를 돌리는데 자기는 무거워서 돌리지도 못한다고 앞으로 저보고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더니 대뜸 청소기가 가벼운 것도 있는데 이거 혼수 같이 알아볼 때 제가 고른 거 아니냐면서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도 디자인이 이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내 탓하냐? 이런 식으로 결혼 초기엔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은 제가 잘못한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얘기조차 안 꺼냅니다. 외벌이면 솔직히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신경 써주고 해야 하는 거지만 최대한 제가 도와주는데도 아내 생각은 달랐어요. 제가 도와주는 건 그때만 고맙다고 할 뿐이고 뒤돌아서서 둘이 감정이 격해질 때면 제가 도와준 게 뭐가 있냐는 둥 다 자기가 혼자 하다가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면서 결혼할 때 비슷하게 해왔는데 왜 자기만 힘들어야 되냐고 맨날 싸웁니다. 게다가 저는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거의 늦게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오면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뻗어버립니다. 물론 그만큼 둘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좀 버는 편이고요. 아내는 밥 먹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소리도 질러요. 세상에 이렇게 노예처럼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엔 타이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온종일 집안일 하다 보면 금방 저녁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 친구라도 만나고 싶은데 집안일에 휩쓸려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며 저한테 계속 화만 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아내의 좋은 점을 봐줘야 하는데 자꾸 나쁜 점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항상 생각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에 머리털도 막 빠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애도 없는 집에 솔직히 집안일이 있어봐야 뭐가 있냐고요. 이게 제 의견인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밖에 나가 출근하겠다. 집안일 해봐야 설거지, 빨래, 청소가 다잖아요. 저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설거지가 식당 설거지처럼 산더미만큼 쌓인 것도 아니고 빨래도 친구 청소기조차 못 드는 사람이 이불 빨래를 혼자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있는 아파트 청소 끼케야 1시간이면 다 하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리고 힘들겠냐고요. 솔직히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나절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집안일 후딱 하고 남는 시간에 친구들도 좀 만나면 되겠다고 했죠. 너 하고 싶은 거 하랬더니 또 저더러 직접 해보라는 둥 얼마나 힘든 줄 아냐는 둥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 뵈러 명절에 내려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명절만 되면 웃는 얼굴로 차에 타본 적이 없어요. 시댁에 가면 자기만 일해야 된다. 당신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갈 거다. 우리 집안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시댁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거냐며 내려가더라도 제가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있는 꼴이 너무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또 저희 부모님 생신 때 시부모님 생신상을 왜 차려야 하고 그걸로 자기가 왜 힘들어야 하는지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외식하면 힘든 사람 하나 없이 다 편한데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저를 욕하는 건지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웃긴 게 제가 아내를 안 도와줘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80 가까이 되신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제가 들어가시는 걸 용납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저희 엄마에게, 또 그 불똥은 아내에게 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해봐도 무조건 핑계대지 말라고, 그건 제가 의지가 없어서 하는 변명 아니냐면서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럼 처가댁 가면 내가 너랑 똑같이 하면 되겠냐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처가댁 가서 똑같이 주방 들어가서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방 치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뭐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면서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하시길래 아니라고, 아내도 저희 집 와서 계속 고생만 하는데 저도 처가댁 와서 뭐라도 좀 거들어야 될 것 같다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랑 장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장모님은 집에서 편하게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복인데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며 한마디 거드셨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처가댁 갈 때마다 장모님과 싸우고 사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아내가 저희 집안 식구들 얘기를 처가에 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바로 울면서 장모님한테 전화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통에 당시엔 정말 노이로제 걸릴 뻔했죠. 지금은 상황을 아시니까 저더러 참아달라면서 사정을 하시고 계시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아내 징징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눈알 돌아가 버릴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용돈을 매달은 아니지만 각자 집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결혼 후에 엄청 싸웠어요. 돈이야 제가 버니까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500 정도 벌면 아내에게 생활비 300 정도 떼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처가댁이나 저희 집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고 난 뒤 나머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공과금 이런 건 아내 생활비에서 내게 했고요. 그 정도 돈이라면 둘이 먹는 식비에 세금에 아내가 운동을 다니든 뭘 배우든 충분히 남고도 저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월 300이면 월세 안 나가겠다, 반찬값 안 나가겠다, 돈 나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많이 준다고 다들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저 딴엔 배려를 해준 거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노후 대비 때문에 제가 개인연금을 각자 들어드린 게 있거든요. 각종 보험도 제가 직접 설계사 만나서 잘 들어놨고요. 그 보험료들은 제가 용돈 드리는 대신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용돈을 그렇게 크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것마저 불만인가 봐요. 자기네 부모님들은 연금은커녕 보험도 없으시다면서 왜 자기네 부모님은 신경 안 쓰고 차별하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이건 결혼 전에 내가 들어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좀 알아보고 해서 생활비에서 들어드리면 되지 않냐, 난 괜찮다 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쪽으로 잘 모르니 저더러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챙기는 게 모양새가 더 괜찮지 않냐면서요. 참 얼마나 답답하던지. 싸우기도 싫고 해서 어쨌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해가며 연금이랑 보험을 맞춰서 넣어드렸습니다. 아내더런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라고 말해뒀고요. 당연히 장인 장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괜시리 자기들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며 너희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진짜 아내 얘기를 꺼낼까 말까 목구멍이 간지럽더라고요. 아내는 늘 이해만 강요하고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처가댁 보험을 알아보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도 들었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니께서 병수발을 한 달 정도 해야 했었는데 이것도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발하던 도중에 집에 뛰쳐들어와서는
정말 못 참겠다며 서운하고 짜증난다고 아내가 펑펑 울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뭔 일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왜 저의 부모님 효도를 자기가 해야 하냐며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말 들었을 땐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참고 살만했는데 이때부터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내한테 폭력이나 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아내를 보니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자기는 여지껏 싸울 때마다 계속 참았다고 하면서 뭐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도대체 그동안 뭘 참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지껏 결혼생활 4년 동안 자기가 해온 게 뭐가 있다고 계속 참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시댁에서 합가하라고 거둔 것도 아니고 남편 외벌이에 전업주부면 집안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아내 눈치 보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말이죠. 며칠 전에 아내는 이제 가사 도우미 쓰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저 같은 상황에 가사 도우미 쓰시는 가정집 있나요? 분명히 집에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를 쓴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저도 제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서로 선택해서 결혼했고 이미 4년이란 세월 동안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혼하는 건 진짜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연을 보내드리고 의견을 묻는 거고요. 제가 뭘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하고 아내는 얼마나 더 여유가 있어야 이런 말을 안 하게 될까요? 현재 저랑 이 사람은 대화를 할 때마다 매번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젠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안 들어주고 있어요. 들어주면 뭐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무조건 제 탓이라고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아내가 이렇게 된 게 왠지 우울증 같기도 해서 현재 부부 상담 치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길 가자고 하면 또 무슨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면서 안 갈 거 뻔하니까 핑계를 좀 댔죠. 요새 자꾸 다른 생각 들고 해서 제 몸이 이상하다고요. 나쁜 생각만 들고 해서 정신과 좀 가보려고 하니까 당신은 보호자로 좀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저더러 잘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또 슬쩍 빠져나가면서 제 탓을 간접적으로 하더라고요. 지금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똑같이 싸웠거든요. 이혼은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땐 저도 이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저도 불안한 건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아내와 잠자리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 애기라도 생기면 그땐 진짜 헤어지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레 안 하게 되죠. 질질 끄는 게 듣는 분들 답답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히 두고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